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다시 1,000명을 훌쩍 넘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증가세가 계속돼 당국은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한두 달 내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지 19일 만에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들의 돌파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능 응시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난 8월 2차 접종까지 받아 접종 완료 후 4개월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돌파 감염된 사람에게는 백신 접종만 한 사람보다 10배 많은 항체가 형성돼 이른바 슈퍼 면역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연구팀이 샘플 채취로 직접 비교한 이번 실험 결과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마에 실렸습니다. 누리호의 엔진 실물과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VR 등 눈부신 과학 성과물과 미래 과학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이 2년 만에 개막합니다. 전시는 24일까지 4일 동안 계속되는데 개막식은 YTN 사이언스가 생중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의료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자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55회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병상과 의료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특히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감당하는 데 힘겨웠습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 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립대 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병원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인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임신부 확진자의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중 투석이 필요한 외래 환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해 이달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특수병상 운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의 응급 분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중 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달 중 서울 해민병원, 경기 박예병원 등 4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환자로 이용할 투석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만에 49명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227명으로 전날보다 49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인된 감염자 49명 중 33명은 국내 감염, 16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지난 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30명이 넘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빨라 조만간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세 청소년 사이에서 최근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18세의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이 10만 명당 199.1명으로 직전주의 103.1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능 응시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난 8월 2차 접종까지 받아 접종 완료 후 4개월에 접어들었고 입시 준비 등으로 3차 접종을 맞을 기회가 적은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효능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8개 가운데 임상 3상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 항원 백신에 대해 시험 참여자의 임상 검체를 통해 중화항체를 분석하는 효능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로 중화항체가 더 많이 생성될수록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시작됐다며 민관 공조체계를 통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강화되자마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과 보상금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최대 인원 4명의 밤 9시까지만 영업. 연말 대목은 물 건너갔고 일상을 기약하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예약 손님도 다 취소하고 저녁에 또 손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예를 들어 월세 같은 걸 좀 지원을 해줬으면. 그나마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이 비용업이 포함이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손실보상이 또 얼마나 많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지는 그건. 무엇보다 임대료같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피해본 거에 대해서 80%를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저기 지금 주변 다 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0% 받은 사람. 터무니없게 반도 안 되는 금액, 반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뿐이었어요.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노와 원망뿐입니다. 손실 산정을 소급 적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촘촘하게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건물주와 분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손실의 80%밖에 지금 보상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의 임대료를 100% 다 받아간다는 거죠. 이게 사회 정의상 맞지도 않고 또 손실 보상을 수조원 하더라도 그게 지금 임대료, 밀린 임대료로 다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대책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부의 방역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영화업계가 극장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손실보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상영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단체 소속 관계자 40여 명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극장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고통을 감내해왔는데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지에 몰리고 있다며 영화 개봉 일정과 홍보 등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극장을 위탁 경영하는 업주나 극장 내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인 위탁극장과 상인들이 입는 손실보상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누리호 첫 발사부터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의 신기록 경신까지 올해는 대한민국 과학계 큰 도약의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과와 함께 미래의 비전까지 한 곳에 모아놓은 축제가 사흘간 펼쳐집니다. 오늘 사이언스 취재 파일은 최소라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첫 발사된 누리호는 지구 상공 700km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위성 모형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진 못했지만 우리 기술이 집약된 첫 발사체가 구분 행성까지 올라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리호의 심장 엔진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누리호가 싣고 갈 위성을 담는 장치인 페어링 등 주요 부품과 함께 한국형 첨단 위성과 무인기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희정 통부가 주최하고 13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입니다. 과학의 향연은 모두 500여 개 부스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데 대형 수소차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첨단 과학의 실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을 통해 섭씨 1억 도의 고열을 일으키는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내부까지 볼 기회도 제공됩니다. 탄소 중립이나 코로나19 대응 기술, 우주 개발 등 과학기술의 대표 성과 외에도 이번에 선을 보이는 국가 필요 전략 기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가에게 듣는 수준 높은 과학 강연은 물론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 다뤄주는 연극과 토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YTN 사이언스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로봇, 홀로그램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열고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대한민국 과학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취재를 다녀온 최소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과학기술대전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됐었는데요. 올해 과기대전은 일산 킨텍스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행사 참석자와 스태프 또 운영진들은요,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인증했고요. 예. 또 관람객들도 사전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백신 패스를 지참하고서 문진을 완료한 이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또 단위 면적당 출입 인원수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백신 패스가 없으면 입장할 수 없다는 점, 또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최 기자는 개막식 준비가 지금 한창인 일산 킨텍스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과기대전이 열리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의 2, 3홀에 다녀왔는데요. 네. 500여 개에 달하는 부스가 크게는 국가 필수전략기술관, 또 연구개발관, 과학문화관 등으로 구분돼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예. 홀이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천장에 달린 안내 현수막으로 과학기술대전에서 어떤 부스가 운영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전시물 가운데서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단연 누리호 엔진이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10월 첫 발사된 순수 한국형 발사체죠. 비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킨다는 이런 최종 미션에는 실패했지만 성공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네. 누리호의 엔진 실물이 항우연 부스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형이 아닌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엔진이라서 관람객들에게 더욱 인상 깊게 다가갈 듯합니다. 또 엔진 외에도 위성을 담고 있다가 궤도에 다다르면 분리되는 장치이죠. 페어링도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 같은 부스에는 한국형 첨단 위성과 또 무인기 등도 전시될 예정이니까 방문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엔진을 갖다 놨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자, 이 밖에 또 주요 볼거리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 밖에도 이번 과기대전의 슬로건이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인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하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전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미래에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셨다면 미래수송연구개발관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물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연료를 사용한 대형 트럭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는 양자 컴퓨터도 전시가 될 거고요. 또 세계 최고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이것도 현장에서 VR을 통해서 내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작곡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각종 첨단 로봇을 시연해주는 것은 물론 또 PCR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음압병동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등도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기술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이 없고요. 특히 본 행사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관람객 인원 제한, 사전 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킨텍스 전시관에 오셔서 다양한 과학기술 성과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전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밖에 강연이나 프로그램들도 좀 궁금한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에게 듣는 뇌과학이나 양자 컴퓨터 등 관련 수준 높은 과학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우주 과학을 소재로 만든 쉽고 재미있는 창작 연극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관객과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는 과학 토크쇼나 퀴즈쇼, 또 과학 진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모든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꼭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년처럼 저희 YTN 사이언스도 아주 흥미로운 부스를 열고 관람객들을 맞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YTN 사이언스는요, 가상현실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VR 체험도 제공할 거고요. 또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다양한 옷을 시도해보는 AR 체험도 제공을 합니다. 예. 또 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로봇 축구 게임, 또 3D 홀로그램 쇼 등 볼거리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네. 또 관람객들이 과학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직접 되어볼 수 있도록 스튜디오도 마련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의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으로도 포럼과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과학 교구나 또 과학 책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또 다양한 강연, 각종 성과 공유 발표회, 그리고 투자 유치 설명회까지 3일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은요, 개막식 당일인 22일 수요일 YTN 사이언스 채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기대전은 3일 동안 펼쳐지는 행사도 볼거리가 많지만 특히 또 화려한 미디어 아트 공연과 함께하는 개막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YTN 사이언스가 개막식 현장을 30분 동안 생중계할 예정이거든요.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현장의 분위기를 생중계로 물씬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이 수요일 오전 11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이언스 취재 파일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지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로 확산한 가운데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이 이달 1일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비율은 일주일 사이 6배가량 늘면서 지난주 65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Right now, as I speak to you in the United States, more and more of the isolates that are being identified and sequenced are of Omicron. 미국 내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던 텍사스주 50대 남성입니다. 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미크론은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LA에서는 새해맞이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한 달 만에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to make sure that we can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administratively, including buy goods and services.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면 봉쇄 정책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달리 2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금은 매우 다른 지점에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세계 각국이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여행 금지 국가에 오르는가 하면 극단적 방역 조치인 봉쇄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출국장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영국 등 69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여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독일 등을
여행 금지국에 추가했습니다. Yeah, I'm going to fly to Belgium, Antwerp, to my rabbi, and I'm very upset to see the airport here. No people, and the restaurant is closed. Everything is closed here. It's not look good. 영국은 프리미어리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축구 대신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Just to get it done. Just getting us on holiday, hopefully next year. That's pretty much it. 하지만 영국의 1일 확진자는 세계 최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식당과 펍의 실내 운영 금지 등 전면 봉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영국을 오미크론 변이 지역으로 지정하고 20일 0시부터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승객 운송이 금지됐고 독일인 등도 입국 후 2주간은 예외 없이 격리해야 합니다. Nee, ein paar Stunden. Alle Flüge waren ausverkauft. Da habe ich Glück gehabt, dass ich hier noch von Zürich aus reisen konnte. 프랑스도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음 달 14일까지 필수 상점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으로 한 줄기 빛을 봤던 지구촌이 통제와 봉쇄 속에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유럽에서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 이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5번째로 사용 가능한 백신이 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미국과 멕시코, 영국에서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노바백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가 확실하고 효능과 안전성, 품질 면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며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e will be shipping product into Europe in January. Our production capacity is such that during the first quarter, we will be at the rate of production of a couple of 100 million doses.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에 대해 예방 효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자 20명의 혈청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중화항체를 37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오미크론 전용 백신도 개발 중으로 이르면 내년 초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백신 접종 직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슈퍼 면역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 NBC에 따르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최근 돌파 감염 혈액 샘플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2주 차에 생성된 항체보다 1000% 증가했다는 연구가 게재됐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대학 직원 52명의 혈액 샘플을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에 걸린 26명의 샘플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오리건 보건과학대학교 연구팀은 돌파 감염 사례가 더 많은 항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생성된 항체는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더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오감을 자극하는 맛이다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은 혀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연말을 더욱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요리를 배워보고 또 맛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인체 속 과학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음식은 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면서 가장 즉각적인 행복을 주죠. 그렇다면 맛은 어떻게 느끼는 걸까요? 연말에 가족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보고
그 안에 숨은 맛의 과학 원리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요리를 알려줄 요리 고수를 찾아 서울의 한 요리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예술로 만드는 푸드 디렉터이자 우리 전통장 연구에도 애쓰고 있는 요리 경력 25년 차 김원정 요리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에게 한 수 배우러 왔다는 이미선 주부. 한창 성장기 아이들이라서 음식을 맛있게 골고루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쪽에 오게 됐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미역국. 요리 초보 이미선 주부와 아들 하이리가 함께하는 첫 요리 교실.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의 앞치마를 챙겨주며 준비하는데요. 네, 오늘은 쇠고기 밀푀유 나베를 할 거예요. 밀푀유라고 하는 거는 그 프랑스 말로 천개 잎사귀라는 뜻인데요. 나베는 또 일본의 냄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채소랑 고기랑 겹겹이 한 음식을 냄비에 넣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만들어 볼 쇠고기 밀푀유 나베는요. 배추, 깻잎, 고기, 그리고 버섯류 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서요. 영양 성분도 밸런스가 잘 맞고, 그리고 육수도 오늘은 이제 채소 육수를 냈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된장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된장이 좋은 단백질 식품인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이런 것들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발효식품으로 우수하다는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음식이든지 좀 많이 활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리 한 수는 기본 채소 육수에 된장을 더해 깊은 맛을 냈는데요. 맛 비교에 나선 이미선 주부. 맛있어요. 이 국물 맛이 좀 달라요? 네, 훨씬 된장 들어간 것은 담백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된장이다 보니까 간이 되어 있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맛을 느낄 때 혀의 위치에 따라 단맛, 쓴맛 등의 맛을 구별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각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혀로 맛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혀로 느끼는 맛, 미각은 5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쓴맛. 우리가 사과맛, 딸기맛 이런 말 할 때 그 맛은 사실은 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킁킁거릴 때 냄새가 맡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음식을 먹으면 코하고 입이 연결돼 있어요. 목 뒤로 넘어가서 느껴지는 게 본래의 맛입니다. 다시 말해 혀 미뢰 위치에 따라 각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혀 미뢰에는 모든 맛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존재해 특정 부분이 아닌 미뢰가 있는 혀의 모든 지점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맛은 이렇게 혀나 입천장 안쪽에 분포한 미뢰 속에 맛세포가 수용되면서 생기는 신호를 미각신경을 통해 미각 중추에 전달하면서 단맛, 쓴맛, 짠맛 등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음식 맛의 약 80%는 후각을 통해 느끼는 것인데요.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맛 구별이 어려운데 이는 미각보다 후각이 앞선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의 온도, 촉감 등과 그 음식에 대한 경험 또한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쇠고기 밀푀유 나베를 만들 건데요. 배추를 넣고 깻잎을 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 소고기를 넣고 그걸 계속 반복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놔볼까요? 깻잎을 이렇게 2장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 고기 한 켜로 주시면 됩니다. 이미선 주부와 아들 하예리도 재료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 보는데요. 배춧잎, 깻잎, 고기 순으로 이를 한 층으로 봤을 때 겹겹이 3층 정도 쌓아줍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를 잘라서
이제 전골에다가 전골 냄비에다가 예쁘게 앉혀야 되겠죠? 안 자르고 그냥 버거처럼 앙앙앙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끓여야 되는데 이렇게 다 넣기에는 좀 먹기도 나중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골 냄비에서 끓여야 되겠죠? 네, 3등분 해주세요. 준비한 재료는 냄비 크기에 맞춰 3, 4등분으로 잘라주고 숙주나물과 팽이버섯 등을 넣은 냄비에 겹겹이 넣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될까? 네, 맞아요. 재료를 냄비에 꽉 채워준 뒤 다음으로 만들어둔 된장 육수를 냄비에 든 재료가 푹 잠기지 않을 정도로 부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육수를 부은 다음에 불을 켜고 처음엔 강불로 해서 이제 좀 끓고 고기가 좀 익었다 이렇게 색이 보이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이제 소스를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물 요리가 당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겨울철에 체온 유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따뜻한 요리로 몸속 온도를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신진대사는 15%, 면역력은 30% 감소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뜨거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을 먼저 먹어서 위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 배워볼 요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닭고기를 활용한 요리입니다. 치킨 좋아해요? 네. 그럼 치킨 중에서 어떤 부위 좋아해요? 닭다리.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날개를 준비를 했어요. 간장 닭날개 조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재료를 살펴보면 간장 닭날개니까 우선 간장하고 닭. 맞아요. 간장하고 닭 날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청홍피망 그리고 닭 날개를 기본적으로 이제 밑간은 좀 할 거지만 여기 전분에다가 묻혀가지고 튀기듯이 구워줄 거예요. 그럼 닭은 어떤 게 좋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닭은 일단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좀 탄력이 있는 거. 네, 그런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껍질도 역시나 조금 탄력이 있고 윤기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시는 게 좋겠죠. 장 볼 때 한꺼번에 봐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구입하시고 바로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를 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장 닭날개 조림에 들어갈 청홍피망을 잘게 썰어 손질해 주는데요. 만약 청홍피망이 없다면 일반 고추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 물기가 제거된 닭날개는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칼집을 내주는 것이 좋은데요. 닭 날개에 칼집을 낸 다음에 전분을 묻혀주는데요. 전분을 묻히면 우리가 튀길 때 수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도 좀 잡아둬서 물기가 튄다든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더 바삭바삭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분을 칼집을 낸 닭 날개에 전분을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 넉넉하게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꼭 아까 칼집을 냈잖아요. 그 위쪽으로 이제 피기가 좀 올라오면 그때쯤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 한식 간장을 사용해도 되지만 기본 채소 육수에 황태를 넣어 만든 육수로 맛간장을 만들어 조림 요리에 활용하시면 더 감칠맛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 만든 그 맛간장인데요. 기존에는 한식 간장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맛을 비교해 볼까요? 그거는 기존의 한식 간장. 맛이 연하고 얘는 짠 게 좀 진하게. 그냥 한식 간장은 그냥 요리에 바로 쓰기는 조금 부담이 되시면 맛간장은 이제 한식 간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맛있는 육수도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요리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닭날개 조림 소스로는 맛간장, 마늘, 설탕, 올리고당, 맛술을 넣어 끓인 뒤 준비한 재료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유독 짠 음식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몸의 신호라고 합니다. 혈액에 있는 미네랄의 86%가 NaCl 소금이거든요. 소금은 일반적으로 염화 나트륨을 말하는데
나트륨은 우리 몸 체액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은 체액 속 나트륨 농도 유지를 위해 나트륨이 있는 짠 음식을 찾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리 고수와 함께 만들어본 요리 완성!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늘의 요리.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과연 어떤 맛을 낼지 기대되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만들어둔 샐러드예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 뭘로 만들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맛있어요? 하이리도 한 입. 꼭꼭 씹어 샐러드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올리브, 계란하고 청국장, 소스.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네, 청국장도. 네, 맛있어요. 청국장이 조금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발효를 조금 덜 시켜서 특유의 향 이런 것들을 좀 덜 나게 이런 샐러드를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식은 때론 감정을 다스리고 때론 정서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수록 더 맛있는 법이잖아요. 오늘은 특히 엄마와 아들이 함께 만든 요리라 그 맛은 배가 됐겠죠. 되게 저하고 엄마가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처음이어서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실력이 조금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닭 요리나 이렇게 밀푀유나 이런 요리는 같이 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이란 입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닌 눈으로, 코로, 그리고 음식에 담긴 추억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저녁은 몸속 온도를 높이고 추억도 채우는 그런 밥상 어떠신가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대부분 재활용되지도 못해서 생태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플라스틱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이 기간 동안에 플라스틱 사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2년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일회용품이고요. 그중에 플라스틱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급격히 늘어난 택배 또 배달 음식 때문인데요. 그린피스 발표에 의하면 2019년 하루 평균 1,757톤이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 1년 만에 1998톤으로 13.7%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배출된 플라스틱이 거의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수거되고 버려지면서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인류 건강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벤자민 폰 웡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는 250에서 300% 정도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백만 톤이 가난한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폐기물 관리 시설조차 없다 보니까 플라스틱 소비는 치명적인 환경 오염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썼던 그런 플라스틱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또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눈에 띄게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가볍고 또 썩지도 않고 매우 튼튼합니다. 만드는 데 필요한 열도 좀 낮고요. 설비 비용도 낮다는 이점이 있고요. 원료비도 싸고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가치가 높지 않은 물품을 넣는데 이 정도 용기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우리 생활 중에서 음식물을 담는 포장 용기나 비닐봉지, 일회용 컵이라든가 빨대 등이 플라스틱이고요. 금속과 같은 다른 재료 표면에 입히는 코팅제, 도료, 접착시 드류도 모두 플라스틱입니다. 예. 특히 옷과 이불 등도 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사회는 온통
플라스틱으로 도배된 사회입니다. 예. 사실상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버리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출하게 되는 이런 플라스틱들이 재활용품으로 구분되면 우리는 이제 곧 관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나 거의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다 바다로 떠내려가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억 5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떠 있고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추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네. 심각한 것은 현재 과학기술로도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걷어내지 못하고요. 설령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처리되는 과정에서 육지와 대기가 오염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다에 떠 있던 플라스틱들이 점차 작은 조각으로 부스러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가면서 생태계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자,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생물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률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때 어류, 육종, 조개류인 바지락에서 예외 없이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식탁에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범람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에 떠내려온 고래 사체 속에서 6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죽은 고래의 위 안에서는 플라스틱 실뭉치,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플립플롭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안까지 오염시켰으면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었을까 싶어서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살고 있는 태평양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바트로스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을 해서 자기도 먹고 자기 새끼에게도 먹이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환경작가인 크리스 조던은 새끼 알바트로스의 배에서 나온 매우 많은 양의 병뚜껑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 찍어 발표하면서 플라스틱의 심각한 환경 오염을 고발해서 환경론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알바트로스는 큰 날개와 몸으로 인해 뒤뚱 걸어다니고 활강 비행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한 새이기도 합니다. 예, 직접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새 식탁에서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체내에 흡수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이런 물고기나 조개 등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뇌 안에 축적되면서 신경통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을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죠. 바이오융합연구부 최성준, 이성준 박사 연구팀이 밝혀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간이나 신장, 장 등에 축적된다는 것은 보고된 적이 있지만 뇌에 침착하면서 생리적인 해로움을 가져온다는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쥐의 실험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단 1시간 만에 신체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예. 미세 플라스틱이 위와장에서는 하루 만에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됐지만 간에서는 처음보다 5배, 생식계는 3배나 많은 양이 각각 쌓인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플라스틱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후변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플라스틱과 지구온난화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올해 10월 21일이었죠. 이제 미국의 환경단체인데 비욘드 플라스틱.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를 주도하는데 석탄을 제친 플라스틱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이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오실가스가 10년 안에 석탄 화력에서 나오는 오실가스 배출량을 추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미국 플라스틱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최소 2억 3,200만 톤으로 이 양은 50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 116곳에서 뿜어내는
평균 배출량과 맞먹는 정도입니다. 네. 앞으로 10년 동안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더 많게 될 경우 석탄 발전소를 줄여나가면서 기후변화를 저지하려는 노력이 무력화된다는 것이죠. 네. 2020년 미국 플라스틱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보다 1,000만 톤 증가한 1억 1,400만 톤이나 되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미국 석탄 화력 발전소의 65%가 문을 닫은 데서 얻은 온실가스 감소분을 상쇄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는 2019년 이후로 최소 42곳의 플라스틱 공장이 문을 열었거나 건설 허가 단계에 있는데 시설이 완전 가동된다면 2025년까지 추가로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현재보다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네요. 플라스틱이 환경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또 지금 앞으로 더 많은 플라스틱이 생산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 플라스틱의 피해를 갖다가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을 줄이는 것이죠. 예. 올해 10월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일회용 플라스틱은 피하는 것인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재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천 가방이라든가 유리 저장 용기, 은제품, 도자기 머그컵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변장된 미세 플라스틱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많은 화장품과 미용 제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회용 물과 음료수병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 등을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플라스틱 커틀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 다섯 번째가 휴지통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예. 네. 자, 알려주신 대로 우선 우리부터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날씨학개론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청바지 염료를 이용해 더 오래가고 안전한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니스트 이현옥 교수팀은 청바지 염료인 프러시안 블루 염료를 배터리 분리막에 코팅해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프러시안 블루 염료로 코팅된 분리막을 쓴 경우 일반 분리막을 쓴 배터리보다 최종 용량이 30.2% 더 높았고 코팅 분리막은 기존 분리막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전해액을 머금어 수명 저하도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후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숭실대 공동연구팀은 2010년에서 2016년 심방세동을 진단받은 환자 66,692명의 운동 습관과 예후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 위험은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18%, 이전부터 해온 운동을 계속 유지한 그룹이 39%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유산균 개발 등 올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 성과 10건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10건의 우수 연구 성과는 식품연구원의 갱년기 여성을 위한 유산균 YP1 개발을 비롯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자유변형 전고체 전지 개발, 항공우주연구원의 세계 첫 해양 환경감시용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B호 개발 등이 뽑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를 격려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연년 10대 우수 연구 성과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변경 인가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즉시 안전성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된 설비의 건전성과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22일부터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누리호 엔진과 인공태양 K스타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직접 보고 또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막식에서는 특별한 공연까지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YTN 사이언스는 22일 오전 11시 20분 개막식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